민호는 탐정사무소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손에 든 봉투는 무겁기만 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담긴 봉투였다. 아니, 정확히는 15년의 세월이 산산조각 난 증거들이 담긴 봉투였다. 이걸 받으면 끝이야. 민호는 중얼거렸다. 받지 않으면 아직은.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탐정은 전화로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었으니까. 사진들은 단지 확인 사살일 뿐이었다. 민호는 봉투를 받아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다. 15년 전 수정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난 그녀는 밝고 활기찼다. 민호보다 2살 어린 그녀는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았고 민호는 그런 그녀에게 푹 빠져들었다. 결혼은 나중에 하자. 지금은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수정이 했던 말이었다. 민호는 그 말에 동의했다. 사실혼이라는 형태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건 서류상의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믿었으니까. 지하철 안에서 민호는 봉투를 열었다. 첫 번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수정이 도연과 함께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호텔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 세 번째는 아침에 함께 나오는 모습. 시간을 보니 지난 토요일이었다. 수정이 아이 돌봄 알바를 한다며 외박을 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민호의 손이 떨렸다. 도연은 15년 지기 절친이었다. 대학 때부터 함께해온 친구였다. 민호가 수정과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 도연이 가장 먼저 축하해줬고 사실혼 생활을 시작할 때도 응원해줬다. 심지어 도연이 먼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민호는 주례까지 서줬었다. 도연이도 이혼했다던데. 수정이 몇 달 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요즘 혼자 지내기 힘들어한다고 하더라. 그때 민호는 별 생각 없이 들었었다. 친구가 힘들어한다니 안타깝다는 생각뿐이었다. 설마 그 친구가 자신의 아내와 그런 관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집에 도착하니 수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15년간 반복되어 온 일상.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수정의 미소도 음성도 행동도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어디 갔다 왔어? 늦었네. 수정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다. 일 때문에. 민호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대답했다. 피곤해 보여. 오늘은 일찍 자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다. 하지만 민호에게는 그것마저 연기로 들렸다. 저녁을 먹으면서 민호는 수정을 관찰했다. 1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되었을까? 수정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움과 죄책감이 동시에 드러났다. 그래. 수정이 작게 중얼거렸다. 민호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수정이 아직도 도연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날 밤 민호는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며 사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15년의 사랑이 3년의 외도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망가져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수정아.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응? 우리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수정이 긴장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다. 나는 널 용서하고 싶어. 15년이라는 시간이 소중하니까.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우리 둘 다 힘들어하고 있어. 나는 널 믿지 못하겠고 너는 내 눈치를 보며 살고 있고. 이게 사랑이야? 수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시간을 가져보자. 서로 떨어져서. 헤어지자는 거야? 수정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헤어지는 게 아니야. 시간을 갖는 거야.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너도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볼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정해놓지 말자. 서로 정말 준비가 될 때까지. 수정은 한동안 울었다. 하지만 민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금 상태로는 둘 다 행복할 수 없었다. 일주일 후 수정은 친언니 집으로 이사갔다. 15년 동안 함께 살던 집에는 민호 혼자 남게 되었다. 처음 며칠은 이상했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수정의 웃음소리도 발자국 소리도 심지어 한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호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는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다. 오래전에 포기했던 취미들을 다시 시작했다. 기타를 치고 책을 읽고 등산을 다녔다. 1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만의 시간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수정에게서 가끔 안부 문자가 왔다. 민호도 대답했다. 서로의 안전만 확인하는 정도의 연락이었다. 잘 지내? 수정의 문자였다. 응, 너도 잘 지내? 민호가 답했다. 응. 언니가 잘 돌봐줘. 다행이다. 그런 식의 대화가 전부였다. 예전처럼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2달째 되던 날 민호는 우연히 도연의 소식을 들었다. 회사 동료를 통해서였다. 도연이 이사 간다던데? 동료가 말했다. 어디로? 부산이래. 정금 발령받았다고.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도연이 떠난다면 수정에게는 좋은 일일 것이다. 유혹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날 저녁 민호는 수정에게 연락했다. 도연이 부산으로 이사 간다던데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언제? 다음 주래. 만났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정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한 번 만났어. 민호의 마음이 싱크홀처럼 무너져 내렸다. 왜? 작별 인사.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그냥 잘 지내라고. 민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배신감이 다시 밀려왔다. 수정이 아직도 도연을 못 잊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혼자서. 1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일 뿐일까?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던 민호에게 수정에게서 긴 문자가 왔다. 민호야, 어제 도연이 만난 얘기해서 미안해.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만났어. 그리고 확실히 정리했어.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너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내 마음을 기다릴게. 민호는 문자를 여러 번 읽었다. 수정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믿기는 어려웠다. 석 달이 지났다. 민호는 나름대로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다.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것이다. 주말에 혼자 카메라를 들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수정을 만났다. 수정도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다. 민호야. 수정이 반갑게 인사했다. 수정아. 뭐 하는 거야? 그냥 산책. 너는? 사진 찍고 있었어. 민호가 카메라를 들어 보였다. 사진? 언제부터? 요즘. 시간이 많아져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3개월 만에 만나는 자리였다. 어떻게 지내? 수정이 물었다.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 하지만 둘 다 괜찮지 않아 보였다. 수정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커피 한잔 할래? 민호가 제안했다. 좋아. 가까운 카페에 앉아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도연이 잘 갔어? 민호가 물었다. 응. 지난주에 떠났어. 연락은? 없어. 정말로 끝이야. 민호는 수정의 눈을 들여다봤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민호야. 수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뭘? 우리에 대해서.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민호는 대답하지 않고 기다렸다. 15년 동안 너와 함께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혼자 지내보니까 알겠더라. 그래? 응. 그리고 도연이에 대한 감정도 정리됐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그냥 새로운 자극이었을 뿐이야. 나이 들어가는 게 무서워서 붙잡았던 거야. 민호는 수정의 말을 들으며 자신도 돌아봤다. 정말 수정을 당연하게 생각했을까? 나도 생각해봤어. 민호가 말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서로를 소홀히 했던 것 같아. 그렇지? 하지만 그게 외도의 이유는 될 수 없어. 수정이 고개를 숙였다. 알고 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정말로.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민호는 한동안 생각했다. 3개월 동안 혼자 지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 수정이 없는 삶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 하지만 수정이 있는 삶이 더 의미 있다는 것도. 조건이 있어. 민호가 말했다. 뭐든지 할게.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야.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 무슨 뜻이야? 15년 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자.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자. 수정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그럴 수 있을까? 노력해보자. 둘 다. 신뢰는? 나를 다시 믿을 수 있을까?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해볼게. 너도 그럴 자격이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정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데이트를 했다. 마치 처음 사귀는 연인처럼.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고 영화를 보고 산책을 했다. 15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이제는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다. 한 달 후 수정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서로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눴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함을 표현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수정이 물었다. 뭐든 좋아.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민호가 답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아무거나라고 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가끔 수정이 늦게 들어오면 민호는 여전히 불안했다. 수정도 그런 민호의 마음을 알기에 더욱 세심하게 행동했다. 오늘 동료들과 회식이 있어. 10시쯤 들어올 것 같아. 수정이 미리 연락했다. 알겠어. 조심해서 들어와. 예전 같으면 굳이 이런 연락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배려했다. 6개월이 지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이 안정되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민호야. 어느 날 저녁 수정이 말했다. 응? 결혼할까?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수정을 바라봤다. 갑자기? 15년 동안 사실혼으로 살았잖아.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어. 민호는 한동안 생각했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그들의 관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줄까? 좋아. 민호가 웃으며 답했다. 결혼하자. 수정이 기뻐서 민호를 껴안았다. 정말? 응. 이번에는 정말 평생 함께 살자. 1년 후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도연은 당연히 초대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 민호는 수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5년의 사실혼, 3년의 외도, 그리고 1년의 회복.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서 있었다. 사랑한다고 15년 전에도 말했지만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말할게. 정말 사랑해. 민호가 서약을 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다. 예전의 기억들을 모두 정리하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새 집에서의 첫날 밤 민호는 수정에게 말했다. 힘들었지만 잘 견뎌낸 것 같아. 응.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나도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15년의 사랑, 3년의 배신, 1년의 회복을 거쳐 도달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 후로 5년이 더 지났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 과거의 일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 시련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때 정말 힘들었지? 어느 날 수정이 물었다. 응. 너도 힘들었겠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민호는 가끔 생각했다. 만약 그때 용서하지 않았다면? 만약 다시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 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의 삶에 만족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다.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기에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호는 카메라를 들고 수정의 사진을 찍었다. 수정이 웃으며 꽃을 가꾸는 모습이었다. 왜 찍어? 수정이 물었다. 예뻐서. 거짓말. 나이 들었는데. 나이 들어도 예뻐. 수정이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을 보며 민호는 확신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한 것이 옳았다고. 사랑은 때로 배신당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했을 때 더 깊어질 수 있다. 민호와 수정이 그것을 증명했다. 15년의 사실혼, 3년의 외도, 1년의 회복, 그리고 5년의 진짜 결혼. 총 24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완벽한 사랑은 없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약점을 보완해주는 사랑. 민호와 수정이 찾은 것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민호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수정에게 다가갔다. 고마워. 민호가 말했다. 뭐가? 함께 해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나도 고마워. 용서해줘서.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24년의 세월이 담긴 사랑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한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직장에서 있었던 일,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 내일 계획 등등. 하지만 주말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아이 돌봄 알바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다. 이번 주말에도 알바 있어?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정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아, 응. 토요일에 하루 종일 있어. 아마 늦을 것 같아. 거짓말이었다.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수정은 토요일 오후에 도연과 만나서 일요일 오전까지 함께 보냈다. 아이 돌봄 알바는 핑계였다. 힘들지 않아? 주말까지 일하면. 민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괜찮아. 돈도 되고 아이들이 귀여워서. 수정이 웃으며 답했다. 그 웃음도 이제는 가짜로 보였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수정을 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제부터였을까? 언제부터 수정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도연과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 탐정의 보고를 떠올려보니 대략 3년 전부터였다. 도연이 이혼한 시기와 거의 일치했다. 처음에는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다.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해주려던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은 우연이나 위로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었다. 민호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짚어봤다. 수정이 주말마다 나가기 시작한 것, 핸드폰을 예전보다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진 것, 모든 게 설명되었다. 심지어 수정이 민호의 급여 통장까지 관리하겠다고 한 것도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도연과의 만남에 돈이 필요했을 것이다. 다음날 아침 민호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도연에게 연락했다. 도연아, 만나자. 갑자기?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 중요한 거야.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만나자고 했다. 약속 장소는 그들이 자주 가던 카페였다. 15년 우정의 추억이 쌓인 곳이었다. 카페에 먼저 도착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도연이 들어왔을 때 민호는 그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다. 민호야. 도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을 꺼냈다. 알고 있어.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다 알고 있어.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야, 나는 3년이나 됐다며.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화를 낼 힘도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고? 민호가 쓰게 웃었다. 15년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 수정이가 힘들어해서 위로해주려던 거였어. 너도 바쁘고 회사 일로 힘들어하니까 수정이가 외로워하더라고.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위로해준 거야?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우리 끝이야.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다신 연락하지 마. 민호야, 제발. 하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15년 우정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수정과 마주했다. 수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인사했지만 민호는 더 이상 그 웃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정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수정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무슨 일이야? 민호는 탐정사무소에서 받아온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자. 수정이 사진들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색깔이 사라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호야, 이건 3년 동안 재미있었어?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나는 바보였나봐. 1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눈치채지 못했으니까. 민호야, 들어줘. 설명할게. 수정이 울음을 터뜨렸다. 설명? 뭘 설명해? 도연과 호텔에 들어가는 것도? 아침에 함께 나오는 것도? 아이 돌봄 알바라고 거짓말한 것도? 수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울기만 했다. 언제부터였어? 민호가 물었다. 3년 전부터. 수정이 흐느끼며 답했다. 왜? 나도 몰라.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
도연이가 이혼하고 힘들어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줬던 건데 그러다가 침대까지 가게 된 거야? 수정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돈으로 도연이랑 데이트했지? 민호가 계속 물었다. 내가 벌어온 돈으로 말이야. 수정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15년 동안 뭐였어? 나는? 단순히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수정이 소리쳤다. 나는 정말 널 사랑해. 사랑? 민호가 비웃었다. 3년 동안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수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들통났다. 15년간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부터 민호는 거실에서 잤다. 수정과 같은 침실에 있을 수 없었다. 수정은 계속 사과했지만 민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민호는 회사에 가서 일을 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수정과 최소한의 대화만 했다. 수정은 외출을 하지 않았다. 주말 알바도 그만두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민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동안 15년을 돌아보게 되었다.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다.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의 설렘,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밤들, 어려운 시기를 함께 버텨낸 기억들.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수정도 변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항상 침울해 있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한숨을 쉬었고 민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호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었다. 둘 다 고통스러웠다. 수정아. 민호가 저녁 식사 후에 말을 꺼냈다. 응? 수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이야기해보자. 수정이 민호 앞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아직도 도연이를 사랑해? 민호가 물었다. 수정이 고개를 숙였다. 잘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나를 사랑하기는 해? 그래.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사랑해. 15년 동안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은 없어. 그런데 도연이와 3년을 보냈어. 미안해. 수정이 또 울기 시작했다. 민호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수정의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다. 1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왜 했어? 민호가 다시 물었다. 정말 이유를 알고 싶어. 수정이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다. 처음엔 정말 친구로만 만났어. 도연이가 이혼하고 힘들어할 때 너는 회사 일로 바빴고 나는 뭔가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필요한 사람? 응. 너한테는 그냥 당연한 존재였잖아. 15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공기 같은 존재가 된 기분이었어. 하지만 도연이에게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나를 정말 필요로 했고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줬어. 민호는 수정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봤다. 정말 그랬을까? 수정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그래도 그게 변명이 되는 건 아니야. 수정이 계속 말했다.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잘못했다는 거. 너를 배신한 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도연이와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 다른 사람? 더 젊은 사람. 더 매력적인 사람. 15년 전에 내가 된 기분이었어. 민호는 이해할 수 있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주는 무게감을, 일상의 반복이 주는 지루함을. 하지만 그것이 외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민호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 수정이 솔직하게 답했다. 도연이와는 끝났어. 너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만뒀어. 하지만 내가 날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민호가 한숨을 쉬었다.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널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15년의 추억과 3년의 배신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날 민호는 회사 동료에게 상담을 받았다. 나이가 많은 선배였는데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쉽지 않을 거야. 선배가 말했다. 한번 깨진 신뢰를 다시 쌓는 건 정말 어려워.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어떡해요?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둘 다 정말로 원해야 해. 한쪽만 원해서는 안 돼. 그리고 완전히 투명해져야 해. 더 이상 비밀이 있으면 안 돼.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있지. 15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시간이 미래를 보장해주지는 않아. 결국 선택은 너희 둘이 해야 해. 집에 돌아온 민호는 수정과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조건이 있어. 민호가 말했다. 응? 수정이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다. 첫째, 도연이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어야 해. 둘째, 핸드폰은 언제든지 보여줘야 해. 셋째, 외출할 때는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미리 말해야 해.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다 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호가 잠시 망설였다. 시간이 필요해. 언제 다시 널 완전히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어? 물론이야.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얼마든지 기다릴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호는 수정의 핸드폰에서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를 발견했다. 보고 싶다는 간단한 메시지였지만 민호에게는 충격이었다. 이게 뭐야? 민호가 화를 냈다. 답장 안 했잖아. 수정이 변명했다. 나는 답장 하나도 안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직도 연락이 오고 있다는 게 문제야. 확실히 정리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 수정은 그 자리에서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가 듣는 앞에서. 도연아, 나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우리는 끝났어. 정말 끝이야. 도연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수정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도연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제 됐어? 수정이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다. 정말 끝낸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까?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는 자신이 감시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정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핸드폰을 확인하고 외출 시간을 체크했다. 이런 관계가 정상적일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 수정도 힘들어했다.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예전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사라지고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웃음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민호는 친구들을 만나서 술을 마셨다. 도연을 제외한 대학 동기들이었다. 요즘 어때? 친구 중 하나가 물었다. 그냥 그래. 민호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 도연이는 요즘 안 보이네. 무슨 일 있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수정이는 잘 지내? 응, 잘 지내.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다. 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고 떠드는 일은 사라졌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수정이 꿈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 도연아 라는 작은 목소리였다. 잠든 수정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도연이 있었다. 민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정이 정말로 도연을 잊었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자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도 아직 어떤 선택을 해야 맞는지 모르는 민호는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하다.